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코칭 컨설팅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농업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에 관련된 저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귀농을 창업의 관점에서 본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이란 사업 등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뜻으로 일련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은 농업 부분이 아니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실제 통계로도 보면 생존율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질수록 점점 창업의 어떤 생존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1년에 60%였는데 5년 후는 28.3%가 됩니다. 2인 이상 하면 그보다 조금 난 거죠. 1년에 76.2%인데 5년 후에는 44.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년 뒤에는 거의 우리 10군데가 만약에 창업했다. 그러면 2군데 정도가 살아남거든요. 귀농 창업은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또 농산물을 가공한다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 또 어떤 그 자연적인 재해 상황이 같이 우리가 이걸 극복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귀농의 창업에 관련돼서는 도시와 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농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준비된 경영자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대부분 혼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던 또 익숙하던 곳에서 떠나서 단절됐기 때문에 이러한 단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마 농업 창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단절을 저희가 이제 그 캐즘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절에 대한 캐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농업 창업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창업을 해서 도입기에 들어가고 성장기에 들어가고 성숙기에 들어가고 혁신기에 들어가는데 그 단계별로 캐즘이 옵니다. 조금 자리를 잡았을 때 느끼는 고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가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을 알 수 있고요. 또 아니면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변화와 혁신기에 또 다른 캐즘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단계별로 여러 가지로 준비한다면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을 많이 컨설팅하고 또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준비 없이 그냥 내려가자마자 땅을 산다든지 집을 장만한다든지 농기계를 바로 산다든지 작목을 바로 선택한다든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실행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하고 또 이러한 어떤 캐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하나 한 가지 하는 것 속에서 자기가 단련되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의 조사와 계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귀농을 하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도 준비해야 되지만 가족과 함께 이런 부분을 준비합니다. 제가 귀농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모두 가족과 함께 이것을 극복했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먼저 이 귀농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자기 자신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상대방, 또 제일 가까운 가족들한테 이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농촌에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먼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또 그 작목을 집에서 텃밭에서 한번 길러 본다든지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어려움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려가면 이제 매월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은 아무래도 수입이 농산물 수확기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삶의 질이 바뀐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할 것이 많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지만 농촌에서는 이 지역사회의 어떤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첫 번째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 자원과 재정 능력이 필요한데요. 물리적 자원은 이런 부분의 농사를 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토지와 장비와 건물과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예산을 준비해야 될 부분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 능력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있는 재무제표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고 이 자본을 가지고 언제까지 또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닥치면 그 부분이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준비가 마치면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가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돈을 지불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경상비용으로 뭐가 나가야 될지, 또 직접적으로 한 달 동안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면 이제 길게는 뭐 1년 가까이 걸리고요. 또 몇 개월 생산해서 판매되는 게 있는데 그때 내가 예상 매출액 등을 따지고 이런 부분을 어느 가격에 팔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자신의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채를 이용한다는 건 어떤 돈을 빌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신용도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부채를 빌릴 때 유리한 조건으로 농협이나 또 금융권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귀농 분야의 부분들을 한 가지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가가 아니어도 성공적인 영농을 할 수 있지만 사업체를 갖지 않고서는 사업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떤 개인적인 내가 농사를 질 것인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걸 사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데 여기에 부분에서는 귀농의 창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성공적인 영농을 추구하고 또 경영체를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한다. 이런 부분이 돼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준비 안 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농산물을 잘 만들어서 어떤 큰 유통회사나 또 어떤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사업가의 부분으로 먼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창조성이죠.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그 장목이나 어떤 가공품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창조적으로 이해하고 나갈 필요가 있고요. 이걸 혁신적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다.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는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역량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으로는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요. 사업 수행 능력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시장성을 분석하고 기술성을 분석하고 수익성 및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준비가 잘 맞춰지면 한 단계 그 다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업가적인 부분이 되더라도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때 아무래도 이 부분들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요인들이 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어떤 그 신상품의 실패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농산물을 심으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부정확한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제품의 품질 결함이라든지 또 비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어떤 옆에 농가가 자기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상품의 실패 요인들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귀농의 창업에 성공적인 요인을 이렇게 잘 보면요. 여기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설명하기보다는 첫 번째가 투명한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가계부 같이 사용해서는 이건 경영체이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도 분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하더라도 정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농산물을 보내주고 이렇게 뭐 해서 나중에 돈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좋은 친구들의 관계에 있어도 우정과 비즈니스는 구별해서 창업을 해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다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농 창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를 처음 대할 때 어떤 자세와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역량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판매했을 때 어떤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장하고 위협적인 요소는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해야겠죠. 세 번째로는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자원을 잘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투자자들을 한다든지, 또 농촌에 가면은 그 과수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돈을 내고 봄에 그 나무에 이제 이름 같은 걸 써가지고 분양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모아지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준비를 한다면 귀농하는데 아까 갭도 줄일 수 있고 요소의 적합성을 잘 찾아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점검할 거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사항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는 어떤 적기에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적의 아이템인가. 그래서 귀농 같은 경우는 먼저 장목을 선택하지 말고 이 장목을 먼저 그 생산한 농민 집에 가서 경험한다든지 직접 또 거기서 몇 개월 있어 본다든지 그 농산물을 누가 많이 먹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촌에 또 이 귀농하게 된 경우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금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제 한 5천만 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 지원금이면 7천만 원이 온다. 그러면 이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역량은 안 되는데 이 사업 규모가 커서 뭔가 되면 될 것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물론 지원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다 빚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원금 받았다가 안 되신 분도 제가 꽤 많이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가 이따 이제 2장, 3장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작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자질이 충분한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순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전략적 사고를 먼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농촌에서는 이 사람 중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며 나가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가 윈하고 상대방도 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농촌에 내려가면 아무래도 정보와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외부와 또 어떤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이런 정보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략적 사고와 인간 중심과 윈윈 전략과 정보화가 이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 창업가의 정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